우리가 은퇴를 떠올릴 때면 대부분은 평온한 일상이나 자유로운 취미 생활을 꿈꾸곤 해요. 무엇보다 오랜 기간 일을 해온 스스로에게 주는 휴식 같은 거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는 수고도 없고 윗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이제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죠.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못해봤던 운동이나 공부도 시작해보고 한껏 여유를 누리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기대감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평생 아등바등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늘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은퇴 후에야말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작은 선택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소일거리로 시작한 취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투자나 사업 아이디어가 단지 은퇴 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지옥의 입구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같은 선택이라도 누군가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또 누군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어둔다면 앞으로의 은퇴 생활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은 3명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친구 따라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김씨의 사례. 제 지인이었던 김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김씨는 60대 초반에 퇴직금을 넉넉히 받아서 이제야말로 내 돈 내 마음대로 굴려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젊을 때는 직장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니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좀 크게 굴려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문제는 김씨가 투자를 시작한 배경이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겁니다. 평소 절친하던 친구가 요즘 부동산은 이미 정점이니까 차라리 동남아 쪽에 펀드를 넣어보는 게 좋다더라라는 말을 했대요. 주위 사람들도 김씨 이번에 이거 대박 날 거래 하면서 여러 가지로 치켜세우니 본인은 그냥 그래 다들 좋다니까 나도 해볼까? 하고 큰 돈을 넣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게다가 해외 투자는 정보력이 훨씬 중요해요. 기본적인 시장 흐름이나 환율, 해당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등을 챙겨봐야 하는데 김씨는 그런 지식이 전무했어요. 결국 친구가 좋다고 해서 믿고 들어간 펀드는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김씨가 넣은 돈 대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죠. 당연히 김씨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은퇴하고 편히 살려고 시작한 건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후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어 수중에 남은 자산이라곤 소일거리하며 버틸 수 있을 정도뿐이었어요. 가족들의 원망도 커지고 친구와도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어쩐지 한방 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나도 이제 수입이 줄 텐데 지금 큰돈 만들어 놓으면 편할 거야 하는 간절함 때문이죠. 하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것, 김씨 사례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외로움 달래려던 취미가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된 이씨의 사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씨예요. 이분은 재직 시절 내내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책임감과 규범이 강해서 늘 틀에 박힌 생활을 하셨죠. 은퇴 후에는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볼래 라는 마음에 스스로 늘 해보고 싶었던 취미에 뛰어들었어요. 바로 오토바이 투어였습니다. 문제는 이씨의 열정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 장비도 충분치 않은 상태로 장거리 오토바이 여행을 시작했고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가의 장비와 매번 호텔 숙박 같은 데다 돈을 마구 쏟아부었거든요. 취미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사교 모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씨가 그런 즐거움에 푹 빠져버린 나머지 가정의 경제 사정이나 아내와 자식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 내 돈 내가 써서 즐길 자격 있어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아내와 자녀들은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 부담을 떠안게 됐고
이 씨 본인은 부상 위험도 커졌죠.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는데 의료비까지 만만치가 않으니 결국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이 씨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저런 취미 때문에 가정이 다 흔들린다는 불만이 쌓여서 가족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거든요. 결국 가족 회의를 하면서 크게 다툼이 벌어졌고 은퇴 후 행복하려던 이 씨의 꿈은 오히려 서로 등을 돌린 채 삭막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취미가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취미 자체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퇴 후 여유를 찾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의 즐거움과 가족 간 소통, 경제 상황, 안전 문제 등은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3자녀 곁에서 편히 지내려다 아동 돌봄에 올인한 박 씨의 사례. 마지막으로는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자녀가 일찍 결혼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손주를 보셨는데 은퇴 후 이제 손주랑 놀아주는 게 내 낙이야 하면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손주를 잘 돌봐주면 자녀도 맞벌이로 바쁘니 서로 윈윈 아니냐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손주가 졸졸 따라다니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행복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가 양육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 부부는 어느샌가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 자기들이 맡아야 할 부분을 조금씩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나 유치원 행사도 박 씨가 알아서 챙기고 집안일도 은근슬쩍 박 씨에게 미루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 내가 좀 더 힘이 남아있으니 해줄 수 있지 하고 박 씨가 이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시간은 아예 없어졌어요. 온종일 손주를 보고 먹이고 재우고 심지어 교육 문제까지 도맡고 있으니 쉬는 시간이라곤 잠깐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려고 은퇴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은퇴 후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박 씨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역설적이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불만이 쌓이고 자녀 부부와 티격태격하며 갈등이 깊어져 버린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이 오가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결국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났죠. 어떻게 보면 이 사례도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됐어요. 자녀 곁에 있으면 편하겠지, 서로 도움될 거야 라는 마음은 나쁘지 않지만 그 배경에는 서로 충분한 대화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요. 자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박 씨의 노후 계획은 제대로 실행할 기회조차 없이 아동 돌봄에 묶여버린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사소함을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 모두 은퇴라는 전환점을 맞이한 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낙원 같은 생활이 될 수도 지옥 문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김 씨의 무리한 투자, 이 씨의 지나친 취미 열정, 박 씨의 자녀 곁에서 지내려던 작은 결정을 어브댐 스타티드 프롬 선의 혹은 작은 호기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누가 내 인생을 망쳐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혹은 가족과 함께 살겠다든지 투자나 취미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정말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선택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진 않을까? 같은 것들을 미리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조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퇴 후야말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시기라는 걸 저도 정말 공감해요. 다만 신중하자는 겁니다. 인생의 이막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즐길 건 제대로 즐기는 게 좋으니까요. 또 하나, 은퇴 후 삶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는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 나가야 하겠죠.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자주 듣던 말이지만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단 얘기도 됩니다. 딱히 큰 준비 없이 나 이제 자유야 하고 달려가다가 의외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오늘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은퇴 후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함께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자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피땀 흘려 일해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 후엔 진짜 낙원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다만 그 낙원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사소한 선택에도 신중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후에도 행복한 이막을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디 이 세 가지 사례가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도 맞이하게 될 혹은 이미 겪고 있는 은퇴 후 인생에서 정말 작은 결정 하나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퇴 후엔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이 펼쳐지길,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행복을 잘 찾길 응원할게요.